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ASP.NET 웹폼 사용자 정의 컨트롤, 유저 컨트롤이라는 이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dev user control이라고 이름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empty로 두고요. 웹폼을 체크하셔도 되고요.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자, 하나의 웹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의 사이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기능들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마스터 페이지라는 개념을 또 배울 텐데요. 만약에 상단에 들어가는 기능, 왼쪽 카테고리 영역에 들어가는 기능, 뭐뭐뭐에 들어가는 기능 이렇게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만약에 만드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카피라이트라든가 메뉴 같은 경우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한 번 만들어 놓고 여러 개의 페이지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역시 뒤에서 배울 마스터 페이지라는 개념에다 한 곳에다 몰아놓고 작업을 하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특정한 영역에 사용되는 게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다. 그럼 어떻게? 그런 거는 유저 컨트롤로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페이지인 유저 컨트롤을 사용해서 이제 한 번 만들어 놓고 여러 개의 페이지에다가 등록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떨어뜨려 놓고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 유저 컨트롤에다가요, 제가 그냥 일단 순수한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HTML 페이지로 간단한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초간단 레이아웃을 frm 유저 컨트롤. 자, frm 유저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웹 이제 HTML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떤 레이아웃을 잡을 텐데요. 레이아웃 잡을 때 그냥 레이아웃 잡지 말고요. 뭐를 사용해서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조의 누겟 패키지 관리자에 가서 뭐를 검색한다? 부트스트랩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네요. 자, 부트스트랩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트스트랩 CSS가 있고요. 자, 그러면 부트스트랩을 우리 쪽 프로젝트에다가 설치 버튼 눌러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트스트랩을 설치를 하고요. 자, 그러면 부트스트랩은 jQuery하고 부트스트랩을 한꺼번에 설치하네요. jQuery 1.9.1 현재 강의 시점에서 1.9.1 버전하고 자, 부트스트랩 3.3.5 버전이 설치가 돼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는 더 높은 버전의 jQuery하고 높은 버전의 부트스트랩이 설치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자, 부트스트랩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폰트, 스크립트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자, 부트스트랩의 레이아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bootstrap.css 또는 bootstrap.me.css 파일만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스크립트 파일 같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 번씩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에 div 태그 중에서 컨테이너의 row에 그 다음에 div 태그를 3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의 row를 몇 개, 이제 행을 갖는 거를 몇 개, 한 3개 정도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3.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행은 div 태그에, 컬럼에 그냥, 직접 쓸까요? 예를 들면, 자, 레이아웃 한번 잡아보고요. div 태그에 하나 만들고요. div 태그의 클래스는 부트스트랩 클래스 중에서 컬럼에 MD만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MD 12관계 꽉 채워서 잡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안에는 div 태그를 2개 만들 건데요. div 태그의 클래스는 컬럼에 MD의 6대6으로 2개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대6.
6대 6이 아니라 왼쪽 카테고리 영역은 4대 8 비율 정도로 줄까요? 예를 들면 연습용으로 4대 8 비율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자, 컬럼 MD 12칸 카테고리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는 말 그대로 내비게이터 들어오는 곳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어떤 카테고리 메뉴 카테고리 들어오는 곳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어떤 이제 상품에 대한 카탈로그다. 뭐 카탈로그라고 할게요. 컨텐츠 들어오는 것. 실제 카탈로그 컨텐트.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메인 컨텐츠 영역이고요. 여기는 카피라이트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메뉴를 이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뭐 이제 구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주면 현재 페이지 실행시켜주면요. 자, 굉장히 많이 쓰는 그 레이어가 만들어질 텐데요. 잠시만요. 다시 실행시키면 이렇게 내비게이터 들어오는 거, 카테고리 들어오는 거, 카피라이트 들어오는 거, 뭐 카탈로그 들어오는 거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제 상단, 좌측, 하단, 이제 카피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모양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제 그 메뉴 관련된 어떤 기능들이 들어올 거고요. 메뉴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올 거고, 왼쪽도 어떤 이제 카테고리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올 거고요. 여기도 이제 카탈로그도 이제 어떤 의미상으로 어떤 카탈로그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메뉴, 그 다음에 여기는 카피라이트 정보가 들어오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표시가 안 되니까요. div 태그 스타일을 줘가지고요. 그래서 div 태그에다가 테두리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더는 1픽셀에 솔리드에 레드로 테두리만 주고요. 패딩만 조금 이제 그냥 10픽셀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고요. 이렇게 내비게이터 들어오는 것, 왼쪽 카테고리, 카탈로그 들어오는 것, 카피라이트 들어오는 것. 자,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2대 8, 아니 4대 8 비율로, 또는 여기를 3대 9 비율로 할게요. 그냥 좀 더 크게 3대 9 비율로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이제 구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그냥 스타일을 줘서 하이트를 한 200픽셀로 높게 더 잡아보고요. 그냥 어떤 모양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구성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레이아웃을 꾸며줄 때 자, 이런 모양으로 구성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뭐 지금은 요 안에 어떤 내용들을 넣어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비게이터 들어오는 부분이 메뉴 관련해서 뭐 로고도 들어올 수 있겠고, 뭐도 들어올 수 있겠고, 뭐도 들어올 수 있겠고, 어쨌든 웹사이트에 대한 어떤 뼈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이런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게 되면 손쉽게 여러분들이 스타시트를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부트스트랩에 뭐만 가지고 부트스트랩의 CSS 클래스만 가지고도 이제 웹페이지 레이아웃을 손쉽게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현재 강의를 듣기 전에 이미 부트스트랩을 강의를 들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만약에 안 들으셨으면 반드시 부트스트랩은 이제 웹에서 UI 꾸밀 때 필수적인 기능 중에 하나니까 부트스트랩 강의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웹사이트 뼈대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돼요. 내비게이터 들어오는 곳, 카테고리 들어오는 곳, 카탈로그 들어오는 곳, 카피라이트 들어오는 곳 이렇게 만들어서 각각의 기능 구현하는데, 여기에 기능을 나중에 또 다른 기능에서 쓰고 싶다. 또는 여기에서 카테고리 들어오는 곳을 또 다른 페이지에서 쓰고 싶다. 그러면 HTML 레벨에서는 요만큼 기능이 지금은 한 줄짜리 기능이지만 이게 한 20줄, 뭐 30줄 또는 100줄짜리 기능이다라면 그거를 매번 카피 앤 페이스트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include라는 개념을 통해서 각각의 여기 뭐뭐뭐 들어오는 곳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include해서 사용을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유저 컨트롤 개념이에요. 사용자 저인 컨트롤. 요만큼을 하나의 컨트롤 단위로 마치 텍스박스처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만큼을. 마찬가지로 요만큼을 제 블록 씌워 놓은 부분은 요만큼을 따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인클루드 시켜주는 거고요. 자, 그런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다? 웹폼 사용자 정의 컨트롤이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동일한 이름으로 FRM 유저 컨트롤로 그냥 간단하게 레이아웃을 연습을 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자, 웹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폼 이름은 동일하게 FRM 유저 컨트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랑 동일하고요. 일단은 가져다 넣어 놓을게요.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로 가져다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 뼈대 만들기. 뼈대 만들기. 이렇게요. 디브 태그 하나 지우죠. 자, 이렇게 지우고 블록 씌우고 시프트 탭. 자, 이렇게 컨트롤 A, 컨트롤 KD 이렇게 시프트 탭 지운 게 없어져 버렸네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부트스트랩하고 스타일 간단하게 준 거 그대로 웹폼으로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웹폼을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웹폼을 실행시켜 봤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모양이 잡히네요. 이렇게 얘와 얘. 참고적으로 폼 태그가 하나 더 들어가네요. 아니, 폼 태그 바깥에 이렇게 이제 디브 태그 안에 이제 어떤 폼 태그가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네요. 예, 뭐 일단은 이거는 이제 그대로 두고요. 어떤 이제 얘에 대해서 뭐 패딩 속성 주면 되니까 나중에 잡아서 처리해 주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요. 각각의 기능에 들어가는 것은 따로따로 만들자라는 거죠. 이만큼 만들었으면 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으면 요 안에 들어오는 거 내비게이터 얘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처리하자라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다? 유저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프로젝트 선택해 놓고 프로젝트에다가 새 항목을 추가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A. 그래서 웹 쪽에 우리가 지금 웹폼 영역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웹폼을 하게 되면 자, 웹폼 사용자 정의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 유저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유저 컨트롤이라는 단어는 그냥 제가 전미사로 그냥 붙이고요. 전미어로 붙이고요. 자, 앞에다가 예를 들면 단어 그대로 내부바 또는 내부 내비게이션이라고 할까요? 내비게이터 유저 컨트롤로 상단 부분에 메뉴를 따로 만들어서 인클루드 할 용도로 내비게이터 유저 컨트롤 하나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웹폼 유저 컨트롤 이제 여기 뜨죠. 웹폼 사용자 저인 컨트롤. 한번 여기서 프로젝트에다가 새 항목 추가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 항목 추가 버튼으로 한번 만든 거는 여기 밑에 메뉴가 떠서 최근에 썼던 게 뜨니까요. 웹폼 사용자 저인 컨트롤을 그대로 해놓고요. 이번에는 왼쪽은 카테고리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유저 컨트롤. 그 다음에 컨텐트 영역. 그럼 컨텐트 유저 컨트롤 또는 상품 페이지다면 뭐 카탈로그 유저 컨트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나 카테고리랑 거의 비슷하죠. 어쨌든 카탈로그란 단어 또는 컨텐트 유저 컨트롤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란 단어 안 쓰게 되는 게 이제 마스터 페이지에서 이제 컨텐트란 단어를 써버리니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는 컨텐트란 단어 안 쓰고 카탈로그란 단어 쓰고요. 자, 하단 영역은 카피라이트 영역이니까 카피라이트 유저 컨트롤. 자, 유저 컨트롤이라는 이름이 전미사는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냥 붙여서 작업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유저 ASCX 파일이네요. 확장자가 ASCX 파일은 따로 모아서 관리합니다. 유저 컨트롤스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지금 다 이제 묶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자, 예를 들면 frm 유저 컨트롤 frm-user-control.aspx 페이지에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들어오는 곳은 나중에 여기서 작업할 텐데 요게 이제 몇백 줄 코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재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여기 안에 몇백 줄짜리라고 보시고요. 이걸 어디에다가 내비게이터 유저 컨트롤에다가 여기다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들어오는 곳 잘라내기 해서 이거를 어떻게다가 카테고리 유저 컨트롤에다가 타이핑을 100줄짜리 코드를 타이핑하는 거고요. 지금 한 줄짜리 코드이지만 마찬가지로 카탈로그 컨텐트가 들어오는 곳을 따로 어디에서 카탈로그 유저 컨트롤에서 몇백 줄 타이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피라이트 들어오는 곳 잘라내기 해서 이거를 어디에서 카피라이트 유저 컨트롤에다가 몇백 줄 코드, 이거 몇백 줄까지 안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 안에 있는 네 군데 있었던 코드를 따로 유저 컨트롤로 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돼요. 여기 자리에다가 내비게이터 유저 컨트롤을 드래그 하고요. 여기 카테고리 자리에다가 카테고리를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거고, 여기 마찬가지로 카탈로그 자리에다가 카탈로그 파일을 드래그 드롭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카테고리 영역에다가 뭐뭐뭐.ascx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드래그 앤 드롭이 아니라 그냥 타이핑 레벨로 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 이제 ascx 파일은 단독으로 실행되는 페이지가 아닙니다. ascx 파일은 단독으로 실행되는 페이지가 아니라 뭐를 통해서 ASPX, 즉 웹폼 위에 웹폼 사용자 정의 컨트롤, 웹 사용자 정의 컨트롤이 올라가서 부분 페이지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하나씩 떨어뜨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트 유저 컨트롤을 드래그해서 떨어뜨려 놓으면요. 내비게이트 유저 컨트롤이 유저 컨트롤로 등록되고 위에 레지스터 구문으로 뭐뭐뭐.ascx 파일이 어떤 이름으로 내비게이트 유저 컨트롤이라는 이름의 태그로 여기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유저 컨트롤을 드래그 앤 드롭, 카탈로그 드래그 앤 드롭.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유저 컨트롤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떨어뜨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루션을 한 번 정도 빌드를 시켜주고요. 자, 이렇게 떨어뜨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메인 소스만 볼게요. 그래서 4개의 현재 웹폼은 4개의 유저 컨트롤이 등록됩니다. 내비게이터 유저 컨트롤, 카테고리 유저 컨트롤, 카탈로그 유저 컨트롤, 카피라이트 유저 컨트롤 .ascx 파일 따로따로 만드는 파일이 현재 페이지에 레지스터 등록이 됐고요. 그럼 현재 페이지에 등록된 것 중에서 뭘 통해서 유저 컨트롤은 유저 컨트롤 1이라는 이름의 태그로 이 태그 프리픽스를 통해서 이건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 바꿔도 되는데 기본값 쓰세요. UC1 유저 컨트롤 1의 내비게이트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태그 프리픽스 유저 컨트롤 1의 카테고리 유저 컨트롤 UC1의 카탈로그 유저 컨트롤 UC1의 카피라이트 유저 컨트롤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자리에서 뭐가 실행된다? 여기 자리에서 뭐가 실행된다? 디자인 보기 잠깐 가볼까요? 아, 내비게이터 들어오는 곳이 저기서 가져오네요. 디자인 보기로 해보니까 대충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터 유저 컨트롤, 내비게이터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들어오는 곳, 카탈로그 들어오는 곳, 카피라이트 들어오는 곳이 기본은 가져다 쓰네요. 근데 요거는, 여기 부분은 그 부트스트랩이 바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가져다 쓰는 개념이 바로 뭐다? 바로 유저 컨트롤이라는 이름의 개념입니다. 유저 컨트롤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전체 화면을 잠깐 두고요. 이렇게 유저 컨트롤 4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페이지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내비게이터 들어오는 것, 카테고리 들어오는 것, 카탈로그 들어오는 것, 카피라이트 들어오는 것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내비게이터 들어오는 곳 얘를 건드려 주고 싶다. 그럼 어디에 가서 내비게이터 유저 컨트롤, 여기는 카테고리 유저 컨트롤, 카탈로그 유저 컨트롤, 카피라이트 유저 컨트롤에 가서 직접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메인은 건들지 말고요.
이제 마스터 페이지 역할하는 레이아웃 페이지 역할하는 메인 페이지는 건들지 않고요. 여기 부분을 검색해주고 이제 해주고 싶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부분으로 이제 가서 내비게이트 유저 컨트롤로 가서 표현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콤마 찍어서 내비게이트 유저 컨트롤을 찾아서 여기로 가자. 그래서 내비게이터 들어오는 곳에서 요거를 이제 코드 감싸기에서 H1 태그로 바꿀까요? H3 태그로 바꿔주도록.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되죠? H3 시작과 끝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컨트롤 마이너스 해보면 원래 방금 전에 실행했었던 페이지로 오고요. 이제 코드 영역으로 오고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W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 다시 실행되고요. 내비게이트 들어오는 곳이 이렇게 맡겨진다는 거죠. 카피라이트 들어온 것도 바꿔줄까요? 그러면 Alt 탭 카피라이트 유저 컨트롤 더블 클릭해 놓고 컨트롤 콤마 그러면 카피라이트 유저 컨트롤에 대해서 찾아가죠. 그럼 카피라이트 유저 컨트롤 .ascx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요게 들어오고요. 카피라이트는 요거에 대해서 div 태그로 탭 누르고요. div 태그에도 넣어놓고요. div 태그에다 카피라이트 하나 더 넣어놓고요. 카피라이트는 가운데 정렬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은 텍스트 센터라고 지금 여기는 없지만 저기 위에 있잖아요. 그 부트스랩 적용된 거에 텍스트 센터라는 이름에 뭐가 있다? 그 코드가 있기 때문에 절로 가는 거고요. 컨트롤 마이너스 아니면 그냥 컨트롤 콤마 찍어서 가도 되고요. 다시 일로 와서 자 컨트롤 시프트 A 아니 컨트롤 시프트 W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주면 이렇게 되고요. 카피라이트는 가운데 정렬로 들어오고 div 태그가 한 번 더 이렇게 묶여지네요. 이거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내비게이터 들어오는 곳, 카피라이트 들어오는 곳, 카테고리 들어오는 것, 카탈로그 들어오는 것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개발을 해주는 게 이제 웹페이지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줄 텐데요. 각각의 영역에 들어오는 곳을 자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었고 작업을 해줘도 되는데요. 그거를 유저 컨트롤을 사용하게 하게 된다면 ASPX 페이지는 말 그대로 실행되는 페이지고요. ASCX 파일은 부분 페이지입니다. 부분 페이지. 각각의 부분 페이지인 ASCX 파일은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요.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카테고리, 내비게이터 등등등 아니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단어로 쓰셔도 돼요. 당연히 이제 ASCX 파일도 클래스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 코드로 프로그래밍적으로 동적으로 언제는 어떤 ASCX 파일을 인클루드, 언제는 어떤 ASCX 파일을 인클루드 시켜주는 기능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 나갈 수가 있고요. 어떤 컨트롤이다 보니까 유저 컨트롤에다가 어떤 속성을 만들어 놓고 속성에다가 속성 값을 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부분 페이지인 유저 컨트롤, 웹폼 유저 컨트롤을 처음 다뤄보는 예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자주 사용되는 거 웹에서 한 군데 이상에서 사용되는 어떤 간단한 페이지다, 부분 페이지다 그런 거는 ASPX 페이지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ASCX 파일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내비게이터만 바꿔주고 싶다면 내비게이터 유저 컨트롤만 바꾸는 거고요. 카피라이트를 바꿔주고자 한다면 카피라이트 페이지만 바꿔주는 형태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해서 이제 구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웹폼 사용자 정의 컨트롤에서 어떤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렀을 때 여기다가 추가 버튼 눌렀을 때 웹폼 사용자 정의 컨트롤이라고 나오는 거, 웹폼 사용자 정의 컨트롤이라고 나오는 거는 제가 그냥 발음할 때는 웹 유저 컨트롤 또는 그냥 유저 컨트롤이라고 발음을 할 건데요. 자, 이거는 재사용 가능한 부분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는 레이아웃에다가 만들었는데요. 이런 레이아웃은 바로 뒤에서 마스터 페이지라는 개념으로 따로 배울 텐데요. 어쨌든 웹폼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사용해서 이렇게 부분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웹폼 사용자 정의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